전 세계에서 사교육 열풍이 가장 심한 나라 인도, 그리고 2억 5천 명이나 되는 학생이 있는 인도에 온라인 교육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인도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CAT에서 2번이나 전국 1등을 기록하며 유명해진 후 스타 강사로 떠오른 바이주가 설립한 바이주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바이주스는 222억 달러나 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인도 발리우드의 슈퍼스타 샤룩칸, Download Byju's, the learning app.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광고 모델로 쓸 뿐만 아니라 인도의 국민 스포츠 크리켓, 그리고 FIFA 월드컵 스폰서로 나설 정도로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마케팅 비용 지출로 적자는 날로 심해졌으며 서비스 질도 형편없고, 코로나 락다운이 끝나며 온라인 교육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회사는 순식간에 파산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인도 최고의 스타 강사가 설립한 에듀테크 기업 바이주스의 성장과 몰락, 지분을 판 돈으로 여전히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창업자 바이주 라빈드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 인도 케랄라에서 태어난 바이주 라빈드란. 물리교사인 아버지와 같은 학교 수학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운동과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공과대학에 입학한 그는 2000년에 졸업했고 이듬해 해운회사의 엔지니어로 취업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2003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벌어집니다. 휴가차 고향에 온 그에게 인도의 경영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시험인 CAT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강의를 해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CAT 시험에 응시했죠. 12명의 친구 중 무려 4명이나 CAT 시험에 합격한 점도 대단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바이주가 만점을 맞아 전국 1등을 기록한 것이죠. 그는 2005년에 또다시 CAT 시험에 응시했고 이번에도 만점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친구의 친구, 그들의 친구들도 몰려와 공부 비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본인이 남을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이주는 회사를 관두고 CAT 시험을 위한 바이주스 클래스라는 강의를 시작했으며, 문제를 빠르게 푸는 요령을 가르치는 그의 워크숍은 대강당에서 한 번에 1200명이나 들을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기식 공부에 익숙한 인도 학생들에게 개념 이해에 초점을 맞춘 그의 수업은 너무나 실용적이었고, 무료 수업을 들은 학생 10명 중 9명이 유료 강좌에 등록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2009년 바이주는 밤낮 없이 인도 내 9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했고, 다른 도시에서도 강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인도의 모든 도시를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이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결심을 합니다. 2009년 바이주는 45개 도시에 강의를 실시간으로 송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까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는 회사를 설립했고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 바이주스를 만듭니다. 또한 수년에 걸친 노력과 막대한 투자 끝에 2015년에는 모바일 앱인 더 러닝 앱을 출시합니다. 이 앱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가 제공되었고, 앱이 설치된 태블릿도 함께 판매합니다. 그리고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죠. 3달 만에 200만 명이 넘게 앱을 다운로드 받았고 1년 만에 유료 구독자는 25만 명을 넘어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인 2억 5천 명의 잠재 고객이 있으며 교육열도 엄청난 인도에서 압도적인 성장을 하는 바이주스에 투자하는 것은 성공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5년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 캐피탈 세콰이어 캐피탈은 바이주스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2016년에는 마크 저커버거의 재단이 5천만 달러를 투자했죠. 바이주스는 이 돈으로 수백 명의 공대 졸업생을 고용해 공격적인 영업을 합니다. 부모들이 TV 광고를 보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며칠 후 바이주스의 영업사원이 일정을 잡고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도저히 답을 하지 못할 만한 질문을 하죠. 원에는 몇 개의 점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연히 답을 하지 못했고, 영업사원은 태블릿을 꺼내 바이주가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후 부모들에게 말하죠. 만약 아이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도 모른다면 앞으로 시험이나 입시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겠습니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낀 부모들은 바이주스 앱이 깔린 태블릿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죠. 1년 구독료는 일반적인 인도 가정의 한 달치 월급에 맞먹는 15,000루피였지만 부모들에게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바이주스는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기록하며 인도의 첫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인도의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팀을 후원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폭발했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바이주스가 인도 교육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를 할 정도였습니다. 바이주스의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는 사건이 터졌으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인도 전역에는 봉쇄령이 떨어졌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던 바이주스는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무료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앱 사용량은 60% 넘게 증가했고, 봉쇄가 몇 달 동안 이어지면서 바이주스를 찾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났죠. 에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자 벤처 캐피탈의 투자도 이어집니다.
2019년 4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인도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금이 2020년에는 22억 달러, 2021년에는 41억 달러로 급증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바이주스에 투자되며 회사의 기업 가치는 8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참고로 미래에셋도 2021년 약 220억 원을 바이주스에 투자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바탕으로 바이주스는 다른 스타트업들을 잇따라 인수했고 카타르 월드컵 공식 스폰서가 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진출합니다. 2022년 3월 바이주스는 직원 수 5만 8천 명, 기업 가치 220억 달러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39살의 바이주는 순자산 23억 달러를 보유하며 포브스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바이주스의 기업 가치가 급성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매출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더 많은 돈을 벌어라며 직원들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를 강요했고 영업사원들에게 주당 15만 루피의 영업 목표 할당 및 목표의 50%를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해고하기까지 합니다. 영업사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부모들을 더욱 압박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돈으로 목표를 채우는 직원들도 있었죠. 영업사원들의 1인당 월 평균 매출은 약 27만 루피였지만 급여, 인센티브, 출장비 등을 제외하면 1인당 순매출은 16만 루피에 불과했고 마케팅비와 제품비를 포함한 순이익은 영업사원 1명당 고작 5만 7천 루피였습니다. 여기서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바이주스는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말에는 비용 절약을 위해 직접 방문이 아닌 전화나 줌 화상통화로 영업 모델을 바꾸었지만 비용이 줄어드는 것보다 매출이 더욱 크게 떨어집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바이주스에 대한 불만도 쏟아집니다. 영업사원들이 학부모들을 속이거나 협박하듯 강요한 사례들이 올라왔으며 학생들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가입하게 한 경우도 있었죠.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강의 품질이 형편없다는 리뷰도 올라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바이주스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바이주스의 선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2억 달러를 투자해 500개 이상의 오프라인 학원을 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2년간의 팬데믹을 거치며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지쳐 있었고 부모들도 자녀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 채팅,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동시에 켜놓는 등 산만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코로나 사태가 점점 끝나갈 조짐이 보이자 다시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 혁신을 위해 바이주스가 했던 막대한 투자는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바이주스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2021년 실적 보고서를 1년 반이나 지난 2022년 9월이 되어서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총 매출 2억 4천만 달러에 손실은 그 2배인 4억 5천만 달러. 바이주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막대한 마케팅비를 써가며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수강료나 콘텐츠 스트리밍이 아닌 80%가 태블릿 판매에서 나왔고 바이주스는 에듀테크 회사가 아닌 사실상 태블릿 판매 회사에 가까웠죠. 심지어 바이주스에 투자했던 일부 투자기관은 투자 이력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기업 가치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사기였던 것이죠. 바이주스의 민낯이 드러나자 회사에는 잇따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1년 전만 해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던 벤처 캐피탈들이 더 이상 바이주스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급여 연체, 공급업체 대금 체불, 공과금 미지급이 벌어집니다. 바이주스에 12억 달러를 빌려준 미국의 대출기관은 이자를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돈이 급해진 바이주스는 10억 달러에 인수했던 회사를 절반 가격인 5억 달러에 매각할 정도로 절박했지만 2023년 9월 인도 크리켓 협회가 스폰서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220억 달러에 달하던 기업 가치도 99% 하락한 2,500만 달러 수준까지 하락했고 AWS 이용료를 연체하면서 바이주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삭제됩니다. 하지만 이미 창업자 바주 라빈드란과 그의 아내 디비아 고클라스, 그의 동생 리주 라빈드란은 자신들의 지분을 팔아 4억 달러를 챙겼고 이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주는 회사 파산의 모든 원인이 본인의 빠른 성장을 질투한 이들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강의를 시작하면 다시 경기장을 가득 채울 것이다.